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셨죠? 혹시 그 전에 오셨던 분 계세요? 그래서 합덕제철구 운동장 거쳐서 이렇게 오셨죠? 네. 저희가 지변이 따로 어떤 주소를 받지 않고 여기가 이제 합덕제철 고등학교 땅을 일부 활용해서 올해 3월 정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로 모신 건 앞으로 입학하면 여기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한 번은 헤매셔야만 알 수 있는 곳이라 일부러 이쪽으로 모셨어요. 여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저희가 이름을 학생 꿈 키움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원래는 당진 학생문화센터 이런 거였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학생한테 맞게끔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터 이런 의미로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공연장 같기도 하고 영화관 같기도 하지요. 아이들 여기서 공연을 이렇게 좀 해요. 원래는 좀 적었어요. 작아요. 근데 이 앞에도 이렇게 무대를 좀 이렇게 넓히고 해서 공연도 하고 영화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영화관처럼은 못해서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명 많은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면 서라운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매월 금요,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금요 영화 나들이 이런 것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제법 이 합덕 쪽에 입소문이 나서 오십니다. 처음에는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셔갖고 하는데 내년에도 금요일 한 7시 정도면 식사하고 오실만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밑에 저 들어오면서 옆에 쭉 아마 있는 1층에는요 미디어 영상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뭐를 할 수 있냐면 뉴스 스튜디오라 해서 직접 뉴스를 방송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뉴스도 할 수 있고 또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 하는 거. 그것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금방 저희가 다운업 시킬 수 있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미디어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이렇게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작게 소인수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 여기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지금 심화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공간을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안내해 주기 위해서 조금 당진에서는 멀지만 그래도 우리의 귀한 공간이라 이쪽으로 모셨어요. 네, 틈틈이 어쨌든 여기 이런 좋은 곳이 있다 생각하시고 학생들하고 금요 나들이도 한번 영화 나들이 한번 오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부모님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어쩌면 더 많이 아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학생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를 갖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도 부모님 양쪽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사실은 이게 가장 어찌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교장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1학년 올라가는 요 갭이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이 우선 바뀌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주로 이제 좌식이었다면 1학년 돼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책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적응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40분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교육부나 또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이어주는 이음 교육이라는 것을 좀 시작을 해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지만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오면서 좀 부드럽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음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는 이제 현진성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주 유능하세요. 지금 여기 꿈키움터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파견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큰 학교, 작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만 일단은 유치원 때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오면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은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거, 그 습관은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하나 해주는 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거를 스스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조금 믿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답답하고 막 가슴을 치지만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조금 기다려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우리 유치원 또 어린이집 잘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되시는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 말씀으로 꿈키움터 소개와 오늘 주제에 대한 도입 말씀을 해주신 김희숙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선생님은 초등교사로 25년 정도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진 아이들과 만나왔고 올해부터 당진 학생 꿈키움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진성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초등학교의 교사로 지금 근무는 하진 않고 있고요. 소속은 조금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당진학생 꿈키움터에서 아이들 미디어 교육을 교육활동 담당하고 여기 지금 잠시 겸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현진성입니다. 좀 서두에 저희 교육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된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가장 강조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입학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컸나 이런 그 좋은 기분도 가지고 계시지만 얘네가 학교 가가지고 잘 할라나 뭐 이런 걱정 같은 것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알고 가셔가지고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면 제가 약장사 같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아이들 이제 앞으로 이제 입학하려면 한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그 도움을 조금 주시면은 학교에 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들으시고요.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거는 조그맣게 나오고요. 이 화면이 크게 나갈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참고해서 보시고 예비 예비 소집일 날 학부모 교육이 학교마다 또 있어요. 아마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료가 자료집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되게 많은데요. 일단 아이들이 어떤지를 좀 한번 알고서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학년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학교 시스템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거를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제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들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이가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유치 빠지고서 이제 영구치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서로 놀리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놀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이빨이 흔들리고 막 이러면은 거기다 온 신경을 다 쓰느냐고요?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가 흔들리고 하는 건 가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소근육하고 균형 감각이라든지 손과 발의 협응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넘어지고 잘 다쳐요. 넘어질 때 자기 방어도 못 한다고 한 게요. 잘못 짚어요. 어른들은 뭐 낙법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다치는 쪽으로 해서 넘어지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다음에도 얘기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뭘 잘못 아니고요. 아이들이 워낙에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다칩니다. 대신에 아마 이렇게 다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부모님께요.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라도 좀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보건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응급처치하고요. 처치가 곤란할 상황이 되면은 병원으로까지 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치료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1학년은요. 아마 유치원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인공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아마 수업 활동 중에 뭐 역할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주인공 안 시켜주면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하면은 다 한 번씩은 시켜줘야 돼요. 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자주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잘 이르고요. 근데 아이들 1학년 아이들 특성이에요. 대부분 애들 다 그러니까.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나아지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를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저 밑에 나오죠. 인정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구나 라고서 공감을 좀 해주세요. 자기 아는 거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초보적인 자아 개념이 생긴다 그랬는데요. 이제 외모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고 싫은 거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자아 개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한다든지 뭐 이럴 때요. 보셔가지고 이건 조금 아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바로 제지를 해주시고요. 좀 좋은 쪽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실하고 상상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꿈꾸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해서 많이 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아마 종종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듣다가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꼭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그냥 아이들 말만 다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의 불안을 되게 많이 느끼고 이제 막 의지하려고 하는 데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무지하게 담임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거의 신처럼 여겨요. 담임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해주시는 거 하다못해 계속 심부름 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만큼 좋아하는 만큼요,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되게 집에 가면은 엄마나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거꾸로요, 가정에서 있었던 것도 학교 와서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모델이 돼 주셔야 돼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관심 받기 위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뭐 주제를 격하게 반응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있으면요, 물어보지 않아도 막 수업 중에 뭐 그거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특성,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요. 1학년 때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덜해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때가 가장 학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생활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책 같은 것들요, 이제 좀 아마 집에서도 독서를 좀 하는데 맨날 똑같은 책만 본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요, 아이들 어휘력 발달에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이 관심 떨어지고 이제 다른 데 관심 생기면 이제 또 그 책도 열심히 볼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데 어떤 적이 있더라고요. 애들 상상해서 말하기를 독서하고 난 다음에요, 뭐 결론까지 얘기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클라이스 막스까지만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는 애 보고 상상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 그게 상상력 발달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이들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고 차에 막 달려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실제 있는 높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서요, 그냥 작은, 아니면은 TV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실 때는요, 가장 좋은 거는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도 나오죠?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해한다고요. 아이들에게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도 어려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컸다고 안 따라다니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요, 그때 봤던 것들이 이제 생활이라든지 공부할 때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되게 강해요, 아이들이.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귀찮을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알 때까지. 이제 그만 저리 가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 한번 너 끝까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학년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발육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거의 뭐 머리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유치원 때까지 지금 가정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컸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들 틀려요. 그래서 개인차가 가장 큰 학년이 1학년입니다. 그래서 가지각색이에요. 애들 색깔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 혼자서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반에 22명이거든요. 다른 학년들은 28명인데 1학년만 22명씩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너무 많으면은 선생님이 다 아이들을 일일이 다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명으로 맞춰져 있는데 작은 학교들은 뭐 3명, 4명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한 22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색깔이 다 틀린 아이들 22명을 데리고서 선생님 혼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셔요. 하다못해 이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으셔요. 아이들 밥 먹는 거 하나하나 지도하다 보면은 본인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하게 드시다가 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선생님들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입학 준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 아동명부 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취약 아동명부가 이제 읍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류상으로 종이로도 나갈 거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자민원식으로 이렇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게 되면 그 취약통지서에 뭐가 써 있냐면요. 이제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 그 학교가 나와 있고 예비 소집일을 언제 하는지 입학을 언제 하는지까지 다 적혀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취약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그 절차가 저렇게 돼요. 이제 취약통지서 받고 난 다음에 예비 소집일이 아마 12월 말쯤부터 1월 초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달 내년에 보니까 3월 4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3월 4일 날 입학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취약통지서에 써 있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취약통지서. 여기 보면 이제 보호자 연락처는 직접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도 체크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예비 소집일 날 가지고서 이제 배정받은 학교로 이제 예비 소집일 가시게 되면 이 취약통지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뭐 아이랑 같이 뭐 가는 거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같이 가시는 게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 아이한테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셔가지고요. 뭐 시간 딱 맞춰가지지 마시고요. 좀 미리 가서 학교 한번 둘러보고 또 1학년 교실 있으면 1학년 교실도 한번 둘러보고, 그럼 아이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거고요. 아마 불안하고 그럴 건데 가서 한번 보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뭐 준비물 뭐 안내 자료 같은 거는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또 안내를 또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자료 같은 거 잘 보시고서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이제 돌봄. 아마 예비 소집일 날 가시면 돌봄이랑 방과후 학교를 신청을 하라고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1학년 아이들을 1, 2학년 학생들을 다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큰 학교라고 하더라도 한 3반 정도 돌봄 교실이 한 3교실 정도 운영이 돼요. 근데 한 반에 최대 25명까지인데 그것도 학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그 20명 내외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당연히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한 분에 한해 가지고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날 예비 소집일 날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돌봄 교실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신청서 받으셔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신청을 미리 다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신청서가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준비되는 학교들은 아마 방과후 학교는 아마 입학하고 난 뒤에 안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입학할 때 좀 준비물 다 아시죠? 뭐 책가방, 실내화, 필통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퀴 달린 거 절대, 여행 캐리어처럼 생긴 거 있죠. 아이들 계단 올라오라 할 때 이거 들고 이거 되게 부자연스럽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가방 살리려고 자기가 다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좀 손이 좀 자유로운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쪽으로 매는 가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과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막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는 것들, 아이들 다 장난감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리고 저 가방 한번 샀다고 6년 쓸 거 아니거든요. 너무 아이 몸에 비해서 몸집에 비해서 너무 큰 걸 해주시게 되면 아이가 안 보여요. 예, 가방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몸에 맞는, 그리고 교과서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 A4 용지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교과서. 그러니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방만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서가 많지가 않아요. 이따가 교과서 말씀도 드릴 건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방 그렇게 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내화는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게, 요즘에는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에서 주로 체육 활동을 합니다. 예, 놀이 활동도 거의 체육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관에 거의 실내에 있는 경우가 큰 학교들, 시내에 있는 큰 학교들은 다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내화 착용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내화가 슬리퍼식으로 되어 있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뒤가 막혀 있는 실내화. 그 다음, 아이들 발 크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통인데요. 캐릭터 필통들 되게 많고 기능 많은 필통들 많아요. 뭐 자석으로 붙어가지고 뭐 누르면 뭐가 막 뿅뿅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다 장난감이에요. 예, 학교 오게 되면 다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냥 필통은 필통으로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은 것들 공부할 때 필요한 용품을 담는 도구지 이게 장난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필하고 지우개도 아이들 장난감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필은 뭐 이렇게 과하게 막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 말고요. 그런데 좀 아이들이 요거는 연필은 조금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들이 흐리게 나오면 꾹꾹 눌러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필이 계속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4B는 안 되고요. 4B는 저 너무 진하고요. 2B 정도 되는 연필. 예, 그 정도 연필로 한 3자루에서 4자루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공부하다가 수업 중에 공부하다 부러지면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한두 자루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거 이제 깎으러 왔다 갔다 하느냐고 아이가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쁘게 막 캐릭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냥 전보 지우개 아무것도 없이 잘 지워지는 거. 왜냐면 아이들이 이게 깨끗하게 지운다고 지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책이고 책이 교과서고 다 찢어 먹어요. 네,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양치 도구는 이제 양치 컵하고 해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다 양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기본적인 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거를 학교에서 준비를 다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작은 학교들이요. 예,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학생들이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그냥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세트로 그냥 다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 예비 소집일에 가셔가지고요, 우리 학교는 어디까지 준비를 해주는지 그런 거 아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준비하셔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마 입학식 하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아마 학급으로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안내를 또 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이제 거기에 담임 선생님 말씀 듣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꼭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아이들 자기 물건에 대한 그 개념도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필도 하나하나 다 이름 붙여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 견출지에다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 붙여주느냐고 되게 애먹었는데, 요즘에 저 다이소 가면은 다 이름 출력되죠. 그거 하셔가지고요, 그걸로 다 붙여주세요. 부모님들이 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야 자기 물건에 대한 게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름 떨어지면 자기 거 붙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입학 전에 좀 한번 좀 병원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건데요.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발육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뭐 질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검사를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다들 하실 건데 요게 다 안 맞춰진 상태에서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건실에서 이제 계속 그 아이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 있을 때 저런 예방접종들 다 되어 있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레르기는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셨다가 입학할 때요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밥 먹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이렇게 식단이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 점심시간에 나오는 음식에는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 다 표시해 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요일 날에는 무슨 반찬 아이들한테 학교 오기 전에 오늘은 이런 거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미리 알려드려야 담임 선생님도 그거 좀 챙기시거든요.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꼭 요거는 좀 하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학교에서 불안하지 않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나머지 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되게 많아요. 지금 아이들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요 거의 시내까지도 와요. 그 시내에서 예를 들자면 정미초등학교라든지 초락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들까지도 다 가요. 먼 데까지. 그리고 시내까지 통학 차량이 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집 앞에서 타고 집 앞에서 내리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시내권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학하기 전에 등하굣길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저희 아내가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시켰어요. 그냥 이제 같이 출발을 하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리고 올 때는 학교에서 집까지는 너 혼자 가봐 하고 뒤쫓아갔거든요. 그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위험한 거라든지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 주의를 좀 해주시면서 좀 연습을 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길을 아이들은 하도 이렇게 주의력이 아까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또 거기 쏙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신경을 다 쓸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요즘에는 보면 이제 상점들 그런 데서 상점 같은 데에도 어린이 보호해주는 그런 표시들 마크가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말고서도요 그냥 상점 가서 얘기하든지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도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휴대전화를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은 부모님 전화번호나 아니면 집 주소 같은 거는 좀 외우고 있으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요.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순화해가지고 누리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누리집에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떻게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다 하면은, 학교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이제 주요 교육 활동이 이제 월별, 한 학기 단위로 해가지고 다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가는 시간이 현장 학습을 갔다 오게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현장 학습을 갔다 오게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 뭐 특별한 교육 활동이 있어서 오늘은 5교시까지만 하기로 원래 계획이 처음에는 그게 나갔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왜 안 오지? 근데 그 전에 아마 가정으로 다 연락은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살펴보시라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아까 교육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일단 학습 면에서는 거의 유치원은 이제 놀이 위주가 되고요. 그 주제는 그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갑자기 비가 왔다. 근데 아이들이 오다가 보니까 뭐 물 막 이렇게 막고 하는 것도 물이 흐르는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날 다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물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은.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요,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대부분 아마 교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활동하다가 화장실이 급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따로 쉬는 시간, 공부 시간 뭐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초등은 좀 달라요. 예, 초등학교 1학년도 1, 2학년도요, 거의 놀이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좀 이따 이제 교육과정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건데,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꼭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좌식에서 앉아서 유치원을 생활했으면, 예, 초등학교는 뭐 다 개인 책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책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식판이나 수저 같은 경우 유치원은 이제 개인 거를 주로 사용을 했다면, 예, 이제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급식실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식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어른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그리고 간식 문제인데요. 유치원은 이제 간식을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하잖아요. 안 줘요. 예. 간식을 안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유치원에서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한 2교시 끝나면 이제 뭐 달라고 해요. 근데 못 줘요. 예,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우유예요. 예, 학교에서 우유 급식은 하니까요.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 그럴 때는 이제 우유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아이들 등교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그 다음 점심 시간, 학교 시간 해가지고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등교는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8시 40분 전후로 등교를 하라고 하는데요. 거의 8시 40분이라 그러면 8시 40분에 맞춰서 보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선생님들도 출근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원래 저희는 선생님들은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애들을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 8시간 근무잖아요. 그래서 5시 퇴근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제 땡겨가지고서 이제 탄력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일찍 오니까 선생님들도 일찍 오셔요. 9시 출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출근 시간을 땡기자. 대신에 퇴근을 그만큼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 선생님들이 8시 반 또는 8시 40분에 출근을 하실 거예요.
뭐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보내야 교실에 딱 갔을 때 선생님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는 아이들 혼자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등교 시간이 8시 우리는 40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너무 일찍 오지 않도록요. 큰 학교가 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을 타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통학 차량이 막 좀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통학 차량 한 대 가지고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타는 애들은 빠르면 8시 20분, 15분 막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출근 시간하고 이게 상당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아침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거를 학교에서 또 마련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교실에 두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작은 학교는 그래요. 근데 큰 학교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이들 되도록이면 등교 시간에 맞춰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분이에요. 그리고 1교시를 시작하는 데가 9시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9시 10분, 20분, 늦게는 3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통학 차량 타고 오는 학생들 시간이 늦어지면은 이제 1교시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비 소집일 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10분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점심시간이 뭐 좀 땡겨졌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조절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은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우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 지금 적어놨는데요. 부모님한테 왜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예비 소집일날 그 안내 책자 받으시면은 부모님만 보시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점심시간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학급별로 이제 줄 서서 이제 밥을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내년에 바뀔라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3교시 끝나고 일부 이제 반 정도는 먼저 먹기 시작해야 돼요. 4교시를 끝나고 모든 학년이 다 가서 먹기에는 급식실이 비좁아요. 다 수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지초등학교라든지 탑동초등학교라든지 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3교시 끝나고 일부 학년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비소집일날 그 학교의 특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간, 학교는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한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이제 학기 초에는요, 1학년들은 이제 적응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봄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 내리고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하다못해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학교해야 되는 학생들은 아마 이제 학교 교문까지는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주는 것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스스로가 좀 알고 있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 가서 되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학교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면 아이에게 직접 물어봐서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너무 어렵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아이 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에 격하게 좀 공감을 좀 해주세요. 예, 인정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예. 계속 부모님들 하셔야 될 것만 말씀드려가지고 좀 궁금하신 사항들일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우리 아이가 가서는 발표는 잘 할까, 자기 생각은 좀 얘기는 잘 할까 좀 걱정하실 건데요. 표현력은 딴 게 없어요. 많이 얘기해 보는 것밖에요. 대화요. 그러려면은 이제 또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하고만 대화, 할머니하고 이렇게 저희 애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할머니 말투가 있더라고요, 애가.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주는 게 아이들 표현력 기르는 데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 이야기 잘 들어주고, 끝에서는 항상 네 생각은 어떤데 하고 물어보는 것도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이들 표현력 기르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할놀이를 좀 많이 하실 시간 없으시면은 평상시에 그냥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해요. 우리 부모님은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것들 잘한다 그러면 아이도 와서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런 모델로서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다 있어요, 기준이. 예. 특히나 이렇게 자기 놀리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안 좋아해요. 그리고 친절한 친구들 상당히 좋아해요. 제가 해마다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한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친절한 친구예요.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공정한, 공평한 선생님. 예. 그 친구, 그리고 친구 말 잘 들고, 친절한 친구가 딴 거 없어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했을 때 말 좀 잘 들어주고, 뭐 이런 친구들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친구 얘기도 잘 들어주라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하고 갈등 생겼을 때 무조건 내 아이 편만 일단 이야기는 들어주시면 공감을 해주세요. 서운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해주시고 난 다음에 찬찬히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들, 뭐 이랬을 때는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친구를 조금 더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무조건 아이 이야기만 다 들어주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입학 전에 습관 좀 가져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아이들 옷 입고 이제 단추 채우고 하는 거예요. 1학년 선생님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운동장 나가자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예. 한참 걸려요. 한 10분은 걸릴 거예요. 예. 그 앞에서 그냥 일찍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쟤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지금 나가 놀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신발 신는 거, 뭐 끝매는 거는 어려워요. 지금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6학년 애들도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끝매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손발 협응력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신발 같은 것도 이제 벨크로 식으로 이제 찍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추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 자기 옷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그거 다 해주시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옷. 그 다음에 아이들 물건 정리하는 것도 자기 물건.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은 맨놈의 팬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버리고 와요. 입긴 입어요. 갈아 입어요. 근데 전에 입었던 거는 다 버리고 와요. 못 찾아줘요. 자기 거 들고서 누구 거니를 몰라요. 예, 자기가 벗어놓고 줘요. 그게 평상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챙겨가지고 어디다 넣고 하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요즘에는 하도 놀거리가 많아가지고요. 뭐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 아마 휴대전 넣어가지고서 늦게까지 보고, 보다가 잠들고, 그럼 아침에 이제 학교 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집중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좀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날 수 있게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10시 전에 재워야 된다고요. 그래 성장 발육에도 저도 늦게 자가지고 이렇게 못 큰 것 같은데, 예, 좀 일찍 자고 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급식 시간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숟가락이 다 어른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포크 안 줍니다. 다 그냥 어른용으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젓가락, 뭐 에디슨 젓가락인가 뭐 이거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젓가락질 연습도 좀 하긴 해야 돼요. 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먹느냐고 뭐 노래 듣가 참 말도 있는데, 예, 그래야 잘 먹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이들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콕콕 찍어 먹어요. 그런데 음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 안 지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성질 나요, 밥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숟가락만 먹어요, 숟가락으로. 대단하죠, 군대도 아닌데. 예, 그래서 아이들 숟가락이랑 젓가락질 하는 거는 이제 집에서 좀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잘은 못해도요. 예.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연습도 필요해요. 예. 아이들 20분? 20분이 아니라 10분? 15분? 집중하려나요? 거의 앉아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일어서 있어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저기 하면 또 앉아. 반복시켜요, 그냥. 근데, 왜냐면 같은 한 자세로 있는 거를 아이들이 되게 싫어해요. 잘 못하고요. 그런데 밥 먹을 때는 좀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다 친구들 먹을 때까지 같이 하고 같이 일어나서 이동해요. 적응하기 전까지 이제 혼자서 이제 교실 찾아가고 뭐 하고 할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아이들 다른 친구들 먹을 때까지도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서 이제 한 자리에 못 앉아있고 막 급식실을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급식 다른 학년 친구들도 지금 식판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딪혀서 국은 매일 뜨뜻하게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실에서는 앉아서 좀 한 곳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밥 먹을 때 좀 왔다 갔다 못하고 그냥 다 먹을 때까지 앉아 있게끔, 그거는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출결 관리 말씀드릴 건데요. 예, 되게 중요한데요. 예, 결석의 종류가 지금 출석 인정 결석이 있고요. 그 다음 질병 결석이 있고 미인정 결석이 있고 기타 결석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결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 끌 때는 무단결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단결석이 딴 게 무단결석이 아니에요.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결석이 무단결석인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미인정 결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인정이라는 건 학교장이 인정하지 않은 결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결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석이긴 결석이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수업 일수, 수업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밀수가 만약에 190일인데 여기에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지만 진급이 될 수 있고요. 3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했다 그러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모든 학년에 다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체험학습, 뭐 부모 가족 단위로 여행을, 제가 아까 여행 많이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갈 때는요 사전에 신청을 먼저 하세요. 학교에 사전 신청서가 이제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마 학교 누리집에 보면은 공지사항이 아마 그 학교에서 쓰는 양식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학교장 승인사항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냥 신청서만 딱 내고서 내일부터 안 나오면 이게 아니고요. 예, 신청서를 반드시 내시고, 갔다 와서도
이제 사후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마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가지고 교회 체험학습한 거를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1일 단위로 8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요. 반일 단위로 4시간씩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신 법에서 정한 거는 37일 이내예요. 근데 학교 규칙으로 그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교회 체험학습 일수를 여기서 학교마다 37일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을 언제 쓸 건지, 얼마만큼 쓸 건지는 그 해당 학교에 가서 학교 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경조사로 인해서 결석하는 경우도 출석 인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증조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3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금요일, 그 다음에 주말을 빼요. 그리고 월, 화까지 3일. 네, 그런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날은 내가 애를 데리고서 이제 애가 빠지고 금요일 날 출석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안 돼요. 연속해서. 목요일 날 만약에 그런 상을 당해가지고 아이가 못 나오면 목, 금, 월까지예요. 주말 빼고요. 토요일, 일 빼고요. 예. 그 사이에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면 공휴일도 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따져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유증상이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예방 접종을 하고 났는데 이제 아이들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고열나거나 막 이렇게 후유증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틀까지는 출석 인정을 해주고요. 코로나 검사 당일날은 이제 결석으로 안 칩니다. 대신에 요거에 대한 거는 의사 소견서라든지 아니면은 진료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료 확인서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병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독감이면 독감, 코로나면 코로나. 흔히 진료 확인서 떼어달라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오늘 지금 검사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진료 확인서 띄라 그랬더니 날짜를 안 써줘가지고 저도 지금 다시 가서 이따 가서 또 다시 띄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그 병명이라든지 날짜 같은 게 다 기록해서 나와 있어야지 됩니다. 그 나온 거를 학교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요, 이제 의사 진단서나 의견서 같은 거 내야 되고요. 결석계라고 하는 양식이 또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학교 누리집에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양식이. 예,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결석, 약봉지도 돼요. 그날 병원 가가지고서 이제 진료 확인서를 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날 약국 가가지고 약 탄 거, 요것까지 다 증빙 서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석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를 5일 이내에 학교에다 제출을 해야지만 그날은 이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되는 거예요. 결석은 결석인데 질병 결석인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예. 근데 미인정 결석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학교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결석인 예전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무단 결석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결석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미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생활기록부 어차피 쭉 저게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얘가 왜 미인정이지? 사유도 아마 거기 기재되어 있으면 이제 태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인정 결석은 안 하시는 게. 예.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이유에 합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질병 결석 외에요.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는 결석은 기타 결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다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혼자 있기로 해서 같이 간다든지 그럴 때 교회 체험학습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득하게 되면은 인정받게 되면은 기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아이들을 이제 함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거를 발견을 하면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 벌금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에요. 학교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은 다 해당돼요. 보호자분들 말고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 아동학대가 딴 건 아니에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동, 여기서 법에서 얘기하는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네, 거기까지를 다 아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뭐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뭐 가혹행위를 하거나 또는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기나 방임, 이것도 다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냄새나는 옷을 계속 입고 다녔다? 이것도 저기에 해당되겠죠? 방임? 예,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좀 자주 일어나요. 예. 가정에다 미리 연락은 드리죠.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거나 뭐 하면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하고 유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아까 가방 말씀드리면서 저기 안 했는데 이름을 이제 표시를 할 거잖아요. 가방에다가요.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거에는요. 바깥으로 이름이 보이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멜로디언이나 아니면 실로폰 같은 것들 이제 뭐 쓴다. 아니면은 리듬 악기 같은 거 가방 있죠. 이런 거 할 때도요. 이름 쓰시려면은 좀 안 보이는 쪽, 손잡이 안쪽에다 하시던지. 아시죠? 예.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아이를 유괴할 수도 있고, 아예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뭐 길 묻거나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저 유튜브에서 저도 잠깐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외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없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차 세워놓고서 물어보는 경우 절대 차 근처에 가지 않도록. 그냥 밀어버리고 차문 닫아버리면 요즘에 안에서 잠가버리면 못 열죠. 그 잠금 장치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서 못 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도시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뭐 별 적용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작은 학교를 좀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학교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누가 길 물어보면 그 근처에 가지 말고 멀리서 소리 지르고 모른다고 하든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고서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에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상가들. 저런 집들은 들어가면 아이들 보호해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인 거니까요. 혹시라도 아이들 뭐 이렇게 길을 잃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이거 QR코드에서 들어가 봤더니 경찰청이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당진 지역에 어디가 있는지 좀 현황 좀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좀 개선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냥 장난삼아 한 것도 그냥 다 설문조사하면 학교폭력으로 표시해가지고 막 현황이 잡히기도 하고 하는데 의외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은 학교에서 처리를 일단은 하는데요. 학교에서 처리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해요. 일단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1, 2, 3, 4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저기에 해당되지, 저게 네 가지를 다 충족하게 되면은 저건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해결 못 해요. 학교에서 해결 못 하고,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고 당진 교육 지원청마다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넘어가요. 이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 활동을 좀 해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 변호사분들 뭐 다 모여가지고요. 학부모들 대표들, 그 뭐 교사 대표들 뭐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저 학교 폭력에 대한 거 이제 가해자, 피해자 다 불러다가 이제 들어봐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진술 써놓은 것도 봐야죠.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치를 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초등학교는 8호까지만 해당되는데요. 9호는 이제 퇴학이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퇴학 처리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1호부터 8호까지는 하게 되면 이제 8호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제일 센데 전학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상대로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친구들하고요, 뭐 장난으로 했어요라는 걸 받아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난이라는 개념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다 폭력이에요. 예. 경미한 사안은 아까처럼 학교에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생활지도 거기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호 조치를 하는데 좀 이제 약하게 이렇게 저기를 줄 거예요. 아이들 뭐 학급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좀 이게 장난이 좀 심해져가지고서 이렇게 과할 때는 이제 지원청에 가가지고 그런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아예 조치가 내려와 버리면 아이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교육 받으셔야 돼요. 특별교육 받으셔야 돼요. 특별교육을 안 받으시면 과태료 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것 같은데 뭐 나라에서는 뭐 이제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거는 끝났다고 하니까요. 근데 감염병에 대한 거에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해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생전 보지도 못한 것들 아니면 예전에 유행했던 게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감기를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인데 코로나 기간에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손소독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가 맨날 학교 가지고 하는 일이 아침에 가서 이제 애들 손잡이니 뭐 문고리니 막 맨날 소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는지 감기에 코로나 기간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아이들 습관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침할 때 뭐 비말에 의해 가지고 감염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실에서 22명이 근데 예전에 교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새로 져진 학교들은 예전 교실보다 좀 작아요. 거기에 22명이 각자 책상 놓고서 앉아서 하면요 꽉 차요. 저학년은 그나마 22명이라 그러는데 고학년은 28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에서 기침하고 뭐하고 할 때 이게 옷소매 가려서 좀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건 뭐 잘 챙기실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그 다음에 여행 전에 뭐 감염병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이들한테도 좀 같이 이런 거 하실 때 같이 하셔요. 외국에 뭐 이런 거 어디 간다 그럴 때 이런 거 찾아볼 때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아이들도 그런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등하굣길 안전수칙에서 도로 건널 때, 인도 통행할 때, 통학차량 이용할 때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 저희 횡단보도 건널 때요. 이제 관심사가 딴 데가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안 쳐다봐요. 이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반대편에서 부모님이 부를 때 안 쳐다봐요. 그냥 부모님만 쳐다봐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또는
길거리에서 공 들고 가다가 이제 공 굴러가면은 아무 생각 그냥 따라갑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거예요. 이 교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교사의 권리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교사의 권리는 아니고요. 교사의 교육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교사의 인권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 인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한테도 인권이 있잖아요. 교사만 있는 건 아니죠. 부모님들도 다 있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건데 요즘에 뭐 서희초 사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또 한 가지는 소통이 부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게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법으로 해서 나왔어요. 아이들 생활지도 할 때요, 이제 학생 인권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생활지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다. 그리고 부모님들 혹시라도 이제 정당하지 않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방해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법에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악성 민원에 대한 것들이요. 그래서 저걸 했을 때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해가지고요. 마찬가지로요. 저거에 대한 것들 학생이건 보호자건 교육 활동을 침해한 거에 대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도요. 그리고 그걸 이수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과태료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학생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육활동 침해하면은 선생님이 못 나오잖아요. 나가기도 싫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피해 보겠어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애들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담임이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들어오면은 담임 선생님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래서요, 조금 이제 악성 민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습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문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잘 안 알려서 안 하는 학교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의무라고 생각을 안 하고서 잘 안 지키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이렇게 더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학교에서 저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 목적 밝히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시면은 이제 아마 배움터 지킴이라든지 배움터 지킴이 아마 이렇게 방문증 이렇게 폐찰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을 거고 아마 방문자 기록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기록 남기시고 혹시라도 배움터 지킴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학교 행정실로 먼저 가셔야 돼요. 교무실 말고 행정실이요. 행정실에 가셔가지고 그거 받으셔가지고 이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이제 면담이나 이렇게 오셨던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기회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고서 같이 해요. 또는 적극적으로 저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한테도 같이 여쭤보고서 같이 해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선생님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담. 이 상담은 아마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요. 주로 3월달하고 9월달에 하게 되거든요. 아마 사전 신청하라고 아마 신청서가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 약속 같은 거, 또 방법,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니 뭐 요즘에 뭐 채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정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학교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가정통신문에서 그거 다 기재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예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뭐 다 시간대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임 선생님하고 시간 약속을 별도로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대신에 이게 요거 이제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싶을 때는요, 선생님이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명, 28명. 예. 그래서 진짜 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를 사전에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상담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써놨는데 교사와 보호자는 교육 동반자라고 써놨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예결산이라든지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이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쓰이는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것들, 학교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요. 심의를 하는 데예요. 심의. 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요. 이거를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심의. 대신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시려고 하지, 뭐 그냥 독단으로 하시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학교장, 심의기관이고, 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요. 그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학부모회. 아마 자동으로 다 이제 학부모회 회원이실 거예요. 저기 학교 가시면요. 대신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별로 임원을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앞에서 이제 리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에 활동하시고 싶으시면은 대부분 교육과정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3월 달이나 9월 달에요. 그 한 학기에 대한 교육과정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 가게 되면은 이제 학부모의 임원 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학교 홈페이지 누리집에 아마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월 전에 다 뽑아야 되거든요. 요거 교통안전지도 녹색 어머니에 있거든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어머님들 이렇게 어른들 나와서 교통지도 하시는 이분들 다 학부모님들이세요. 예,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는데 거의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큰 학교들은. 왜냐면은 원체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에 일부 몇 분이서 매일매일 할 수 있을 수는 또 없죠. 그분들도 다 사생활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순번 정해가지고 해요. 예.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 예산제하고 충남교육 모니터인데 교육 정책에 대한 것들을 참여하고 싶으시면 요거 지금 QR코드 해가지고서 이게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나아갈 교육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학부모 참여 예산제 해가지고서요, 이제 학교 교육 활동에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으시면은 저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열 좀 남았네요. 3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아이들 생활기록과 관련된 거예요. 예, 요건 이게 따로 또 이제 학교에서 말씀을 또 드릴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의 현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규칙 같은 것도 해마다 다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애들 평가 계획, 그 다음에 교과 진도 계획,
이런 것들도 지금 학교 알림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저기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그런 가가지고요, 검색창에 가가지고 학교 알림이 치시면은 뭐 저 주소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학교 알림이 치면은 그거 나와요. 거기에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학교 이름 치면은 그 학교에 대한 그 현황들이 다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쿨뱅킹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예비 소집일 가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아마 유치원 때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동 납부되게끔. 그다음 학교 안전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보건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서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의치 않을 때는 아마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아마 병원을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받은 거요. 그거 다 첨부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면은요,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해줘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인정이 되면은 그 치료비에 대한 것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제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에서 아마 해당되는 것들 다 할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다자녀 가정들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뭐 입학할 때 뭐 10만 원씩 주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방과학교 돌봄교실 다문화교육 특수교육이 있는데요. 방과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돌봄교실이 아마 관심 많으실 건데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초등 돌봄교실이에요. 그 정부에서 지금 늘봄학교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방향 충남의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실시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비 소집일 때 학교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충청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데에 산하기관으로요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든지 가정에 다양한 복지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학습에 필요한 것들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또는 주변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이요. 의외로 특수교육을 조금 받아야 되는 학생들, 요즘에 특수교육이라고 하면요, 좀 장애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장애가 있다 없다 해서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큰일 나요. 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없다. 또 이 장애가요, 꼭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학습에 대한 것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학습 장애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케어를 해주면 이제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장애 저기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얼른 지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학급에서 이제 정상이 아니고 일반 학급에서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것들을 예전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예, 좀 특수교육에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해결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저기에 있는데 지원청마다 다 있어요. 우리 당진교육 지원청에도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관내에 계신 부모님들은 혹시 특수교육과 관련된 거를 지원받고 싶으시면은 당진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원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연결해달라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충남면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해가지고 마주원이라고 이거 이제 소통하고 아이들 원격 수업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 학습하고 미래톡이라고 하는 데가 보면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 뭐 이런 강좌들이 다 상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데고요. 소통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채팅창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격 수업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요 계정은 아마 학교에서요 다 만들어가지고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활용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되게 길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집니다. 또 더불어서 내 자녀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학교를 대하거나 선생님을 대할 때는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모두가 행복하고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